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인용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공학이나 자연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팩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거고 저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투고 저널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투고 저널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학술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인용 지표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제 얼마나 인용이 됐는지에 따라서 피인용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학술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주제 분야의 두 가지 저널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저널은 2021년 기준으로 임팩트 팩터가 286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널은 1.167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정보들을 모른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에 임팩트 팩터가 높은, 인용 지표가 높은 왼쪽 저널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임팩트 팩터라는 인용 지표는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인용 지표입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높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학술지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계산법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계산법을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이렇게 산출이 된다라고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특정 학술지가 2년 동안 발행한 논문의 수 분의 발행된 이 2년치 논문이 얼마나 인용됐는가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결국은 이 논문 수와 피인용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팩트 팩터가 높다는 건 인용이 많이 됐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좋은 저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임팩트 팩터는 제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권위 있는 인용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KCI라는 인용 색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CI 등재, 그리고 등재 후보지, KCI 등재되지 않은 저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는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들이 일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KCI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나라 저널이라면 우리 국내에서 인정받는 저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재지가 있고요. 아직 등재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저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재 후보지들 중에서 등재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KCI 등재지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정보들은 KCI 한국학술지 인용세계인이라는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접속 주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KCI 구분처럼 이제 국외에서는 다들 들어보셨을 SCIE, SSCI, ANHCI라는 구분을 통해서 저널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는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 SSCI는 사회과학, ANHCI는 인문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SCI에 해당하는 저널이다라고 했을 때, SSCI에 해당하는 저널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저널별로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DB가 국외 인용색인 DB인 JC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JCR은 저희 같이 접속을 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각각의 주제 분야에서 어떤 저널들이 랭킹이 높은지를 임팩트 팩터 그리고 토탈 사이테이션에 따라서 랭킹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접속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저희 하단에 있는 학술 DB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알파벳 중에 J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제 JCR이라는 DB 타이틀이 있고요. 접속을 하시면 네, 저널 명칭이나 ISSN 등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저널 검색하실 분들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한번 카테고리별로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상단에 있는 메뉴들 중에 카테고리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농업 분야, 인문학, 그리고 생명공학, 화학 등등등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상위 카테고리 하위에 7개, 8개, 34개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고요. 해당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저널들 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상위 주제 하위에 14가지의 하위 주제들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로보틱스로 한번 하위 주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보틱스라는 하위 주제 분야에 30개의 저널과 12개의 저널이 있는데요. 이제 같은 카테고리, 같은 그룹인데 에디션에 따라서 지금 저널 수가 다른 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SCIE라는 이 에디션에 속해 있는 저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SCI급 저널인 거고요.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CI는 KCI에도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가 있었던 것처럼 SCI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후보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ESCI는 SCI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널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CI 옆에 있는 저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30개의 저널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저널별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로보틱스라는 주제 분야 하위에 있는 여러 저널들 30개가 출력이 됐고요. 해당 저널의 서지 정보들 뿐만 아니라 토탈 사이테이션, 총 인용된 횟수, 그리고 2022년 기준의 임팩트 팩터,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게 조금씩 밀렸는데 이게 토탈 사이테이션, 그리고 임팩트 팩터가 25인 거고요. 이 Q1이라는 숫자가 이제 저널을 평가하는 지표를 4분면으로 나눠서 Q1부터 Q4까지 구성을 합니다. Q1은 상위 0부터 25%까지, Q2는 상위 26부터 50까지 요 순서대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Q1은 그러면 상위 25% 이내에 있는 저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위에 있는 저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도 25로 굉장히 높고 4분면도 Q1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저널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로 돌려놓고요. 여기서 저널명을 선택을 하시면요. 저널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널은 이제 미국에서 출판된 저널이고요. 각각의 이제 임팩트 팩터도 작년 기준으로 25였고 그 전에는 27.541, 23.956 이런 식으로 변화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보시면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전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지만 해당 저널의 카테고리 그리고 SCI에 이제 속한 논문 저널인지 에디션 정보 확인하시고 임팩트 팩터 확인하시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 퀄타일 4분면 정보 정도만 확인하시면 저널에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인용 색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인용 색인은 인용 색인과 인용 지표에서는 임팩트 팩터라는 개념, 그리고 국내 학술지인 경우에는 국내 인용 색인인 KCI에서 한번 확인해 본다. 국외 학술지인 경우에는
JCR에서 한번 검색해 본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